자,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체 현상 그 중에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자음동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 실제로 의문의 변동에서 최근에는 자음동화보다는 된소리 대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즘 또 핫한 부분이 바로 이 축약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핫한 부분이 왜 핫한지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교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번째인 축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어서 발음이나 표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음운이 바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어서 발음이나 표기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약간 수학 공식처럼 역시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A와 B를 더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C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거는 바로 이 새로운 C라고 하는 것, A와 B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당연히 두 개 있던 게 만나서 하나로 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운의 수는 어떻게 된다? 음운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한 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축약에서 유념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 자체가 좀 복합적인 걸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자음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나고 첨가가 일어나고 탈락이 일어나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념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축약의 첫 번째 바로 자음 축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자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자음 히읗과 만나서 각각 키읔, 티귿, 피읍, 치읓으로 발음이 나는 것. 즉 바로 뭐다? 예사 소리가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 내기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한자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격음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된소리 내기는 경음화, 그렇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센 소리 내기는 격음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예사 소리가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역은 히읗과 만나면 키읔이 되고, 디귿은 히읗과 만나면 티귿이 되고, 비읍은 히읗과 만나면 피읍이 되고, 지읒은 히읗과 만나면 치읓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류에서 보면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자, 히읗. 자, 그거는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에 있는 히읗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읗 뒤에 기읍, 디귿, 지읒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음절 첫 소리와 합쳐서 이것을 각각 키읔, 티귿, 치읓으로 거센 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코, 그렇죠?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고 있죠. 조턴, 그렇죠?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 가지고 티귿이 되고, 싸치, 히읗과 지읒이 합쳐져서 치읓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격받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다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안타.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1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타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받침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그렇죠? 뒤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도 키읔, 티귿, 피읍, 치읓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읒 뒤에 보면 니은 지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니은 지읒의 대표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니은 소리가 맞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뒤에 히읗이 오게 되면 뒤에 있는 지읒이 먼저 합쳐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걸 앉히다, 앉게 만드는 거, 피동 형태를, 사동 형태를 앉히다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앉히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읒, 지읒, 치읒, 티귿의 경우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인데 옷 한 벌, 낫 한 때인데 낫 한 때, 숫하다인데 숫하다 이렇게 됩니다. 디귿으로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먼저 숫하다라고 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숫하다라고 하는 축약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사 소리가 먼저 받침에 오고 뒤에 히읗이 와도 되고 히읗이 받침으로 오고 뒤에 예사 소리가 와도 똑같이 축약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음 축약, 즉 격음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아, 이거 하나를 보고 넘어가야 되네. 자,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개념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 발음법에 자음 축약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모음 축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모음 축약을 보게 되면 그죠? 자, 봅시다. 모음 축약은 자,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서 표기가 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 축약의 경우는 자음 축약과는 달리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약의 경우는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모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서 봐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다 합시다. 자, 이 모음 축약이 굉장히 여러분들 기존에도 살짝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용언에서 뭐 접사가 붙든지 아니면 어미가 붙든지 이런 경우에 모음 축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형태소로 분류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모음 축약을 또 약간 비트는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학교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학교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한 70% 정도 학교가 이 바뀐 모의고사에 나왔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음 축약은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어간 모음 아 뒤에 그쵸?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에로 줄어드는 경우 즉 얘는 바로 뭐다? 아 더하기 이가 형태상 에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국어사를 공부하고 할 때 조금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알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떠올릴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한글 창제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한글 창제 원리를 배웠을 때 보게 되면 모음자 같은 경우는 기본자가 아래아, 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처음 나온 글자가 아, 오, 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온 글자가 야, 여, 요, 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모음 기본자 하면은 아래아, 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리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즉 여기서 아와 이가 에로 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바로 뭐다? 중세 국어에서 그쵸? 에를 이중모음으로 취급한 흔적이 남은 것이다.
지금은 애가 그 단모음으로 분류가 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애가 이중모음으로 분류가 됐고 그 이유가 형태상으로 봤을 때 아와 이가 합쳐진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 이유를 중세식으로 풀어봤더니 어떻게 중세시대에는 애를 이중모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뭡니까?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지금 이제 체계가 바뀌어서 애가 단모음이 되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는 중세국어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자,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그쵸. 그 다음에, 앗이 어울려서 줄어들 적에는, 그쵸. 와워로 될 적에는 중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자, 요거는 이제 필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핫한 거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최근에 핫한 내용 첫 번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축약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바로 오와 아가 합쳐져서 와가 되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오와 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모음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축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봤고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교체 현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교체 현상으로 보느냐? 오라고 하는 단모음이 아라고 하는 단모음을 만났는데 이것이 와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되었다. 요거까지는 기존과 똑같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이 와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바로 뭐다? 바로 반모음 O, 즉 W랑 아가 만난 형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여기 있는 단모음이 여기 있는 반모음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뭡니까? 최근에는 반모음화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관점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 의문의 변동에서 모음 축약을 설명을 할 때 요거를 교체로 변형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전체 한 60, 7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단모음이 이거는 축약된 게 아니라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거는 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노아가 놔로 줄 적에도 중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노아가 노아 바로 히읗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놔 해서 축약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뒤에 어나 엇이 어울려서 왜나 왜시로 줄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되다 같은 게 돼지 대자를 써야 될지 그냥 되를 써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되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성립하면 돼지대를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되를 쓰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되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곧 고등학생이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때는 되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서는 어간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곧 고등학생이 되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때는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라고 돼지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이제 사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는 사실 요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적에도 중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사실 진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 어라고 하는 단모음을 만나서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되는데 이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 그쵸? 제2죠, 그쵸? 이거랑 어가 만나는 거고 그때 여기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는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유형이 아까 위에 오가 R을 만나서 와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최근에는 이게 축약이 아니라 바로 뭐다? 교체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졌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아, 여, 오, 우, 으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이, 예, 왜, 위, 의로 줄 적에는 역시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이다가 깨다, 켜이다가 켜다, 캐다, 쏘이다가 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 오, 우, 우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이어 같은 경우는 깨어 해도 되고 까여 해도 됩니다. 즉 여기에는 이가 앞에 붙어가지고 깨어가 돼도 되고 뒤에 붙어가지고 까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뭐다? 깨여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 깨여가 되려면 어떻게? 까이이어 이가 두 번 있어야 앞에 붙고 뒤에 붙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말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 한 번 있으면은 앞이든 뒤든 붙일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우리가 한 번만 붙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꼬이어도 역시 꾀어가 되든 꼬여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꾀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누이어 같은 경우도 뉘어가 되고 누여가 되지만 뉘여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특히 실수 많이 하잖아, 그렇지? 자리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뜨이어 같은 경우도 띄어라고 해도 되고 뜨여라고 해도 되지만 역시 띄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게 사실 모의고사에서 함정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자, 보게 되면 자, 뛰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랑 뛰어 혹은 뛰어는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기본형이 눈에 띄다 할 때 띄어다. 띄다가 기본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뜨다가 기본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가 붙은 형태고 얘는 어가 붙은 이어가 역시 둘 다 이어가 붙은 형태인데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이미 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뒤에 붙어서 띠여가 돼서 띠다라는 형태가 기본형이 되는 거고 띠어 내지는 뜨여 같은 경우는 뜨다에 이어가 붙어서 이가 앞에 붙었거나 뒤에 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정 문제로 모의고사에 특히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요거 설명을 집어넣고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탈락은, 축약은 이 정도면 됐고 바로 첨가로 가도록 합시다. 자, 첨가. 자, 첨가라고 하는 현상은 말 그대로 자, 낱말이 합성이나 파생을 할 때 어근의 경계에 없던 의문이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첨가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첨가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낱말이 합성이나 파생을 해서 다른 말과 만날 때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첨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합성이나 파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첨가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이나 파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첨가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의 위치는 바로 뭐다? 어근의 경계에 없던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첨가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 어근과 접사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된소리 대기 중에 첨가의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도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첨가에서 나오는 사이시옷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이시옷 현상, 자,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표기상의 명칭입니다. 얘는 한글 맞춤법에 있는 현상이지 발음법에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법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인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을 보면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이 될 때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근과 어근 사이에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노트나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를 해서 붙여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사이시옷 현상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또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인 경우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한자어가 먼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합성에 참여한 두 개의 어근 중에 한 개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다? 바로 앞 어근의 끝이 모음이어야 한다. 왜? 시옷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받침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버리면 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즉 그 말은 앞 어근의 끝에 자음이 오는 받침 소리가 있어버리면 사이시옷 현상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음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뒤음절 뒤음절이란다. 소리. 뒤어근 첫 소리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 얘는 여러분들 그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안 적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나루하고 라는 고유어와 배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져 가지고 나룻배라고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표기할 때 나룻배라고 표기를 했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룻배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옷을 발음해서 나룻배하고 발음하는 사람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두 발음 다 그거 뭡니까? 그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사이시옷을 첨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오타예요. 여러분들 고쳐놓읍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시옷 첨가라고 했지만 이걸 지우고, 자, 이거는 바로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 그 중에서도 첨가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발음상으로 보게 되면 된소리 대기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왜? 된소리로 발음 나니까. 우리는 지금 의문의 변동이라는 발음을 배우고 있는 거지 표기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죠? 자, 뒤억은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죠. 덧난다는 게 바로 첨가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제사라고 하는 한자말에다가 날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제삿날하고 니은 받침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표기할 때는 제삿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발음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니은이 첨가된 현상이다. 바로 니은 첨가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쏘리, 이거. 뒤어근이에요. 그치? 자, 세 번째도. 뒤어근 첫 소리. 그쵸?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더라. 특히 뒤어근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뒤를 나타내는 한자어 후라고 하는 낱말과, 그쵸?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쵸? 일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져서 훈닐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 그쵸? 이 경우도 바로 니은 두 개가 첨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음상으로 분류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니은이 두 개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사실 음운수 플러스 1이 아니라 이 경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 이제 이거 위에 거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 경우, 밑에 거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인 경우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밑에도 보면 고쳐놔야 되겠죠. 바로 시읒 첨가가 아니라 이거는 역시 된소리 떼기이다 라고 고쳐놓읍시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자, 이 한글 뭡니까? 그 한글 이거는 참 예외가 없으면 섭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이시옷 현상이 예외가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뭐냐? 자, 다음 두 음절로 된 한자어는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거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신도 그렇고 바로 요거 빼고 요 앞에까지 지금 여기 필기한 요 내용을 보기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기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보기의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거 알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니까 뭡니까? 한자와 한자 더하기 한자로 된 사이시옷 현상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기에 하나 슬그머니 끼워놔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라는 걸 고르는 문제가 실제로 몇 번 나왔었습니다. 모의고사도 몇 번 나왔고 내신에서도 꽤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모의고사 유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요 6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무조건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바로 외울 것.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못 외운다 빽 하면은 혼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한자를 보면 원래는 한자로는 고간인데 곧간으로, 그쵸? 세방인데 세방.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는 세 숫자죠, 그쵸? 수자인데 숫자. 차간인데 착간. 퇴간인데 퇴간.
회수인데 횟수 이렇게 얘네들 6개만 뭡니까? 예외적으로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인정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단어는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함정에 잘 빠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뭐냐? 요거. 그쵸? 학생들이 자꾸 초점 하니까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틀린 겁니다. 얘는 요렇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초점이라고 쓰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함정에 빠지기 좋은 거니까 잘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이시옷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방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이시옷은 표기상의 명칭이고 발음상으로는 각각을 다 따로 분류한다는 거 꼭 유념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첨가 현상의 두 번째가 바로 니은 첨가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어떤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고 표기하는 발음하는 걸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이시옷 현상도 이 경우는 표기가 반쯤 반영을 하는 거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옷으로 바꿨기 때문에 반영한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 얘기하기도 그렇긴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니은 첨가는 무조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임을 첨가해서 니냐, 녀뇨, 유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솜과 이불이 합쳐져서 솜니불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맨과 입이 합쳐서 맨닙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알겠죠? 바로 뭐냐 이거는 직행열차. 요거는 발음을 직행열차 요렇게 발음하거든요. 여기서 직행이 된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축약. 된소리대가 일어난 거고 열차가 된 거는 바로 뭐다?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최근에 시험에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예를 및 붙임을 보면 자,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 그대로 발음할 수도 있다. 즉 얘는 첨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요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리을음은 리을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치는 거야. 즉 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음화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들과 일이 합쳐졌는데 원래 처음에는 뭐다? 들밀이라고 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렇죠?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것이 들릴이라고 해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두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려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근데 C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 경우는 띄어서 발음하면 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렇기도 하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탈락을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탈락이라고 하는 거.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탈락은 자, 말 그대로 낱말이 발음될 때 한 음운이 사라져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탈락이라고 하죠. 얘를 공식으로 만들면 A와 B가 더해졌는데
B밖에 남지 않는 A가 사라져버리는 혹은 A만 남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탈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운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첨가 우리가 정리 안 했죠. 그죠? 첨가는 위에다 적어 놓읍시다. 첨가의 경우는 얘는 A 더하기 B를 했는데 A, X, B의 이런 형태 A와 B 사이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첨가의 경우는 바로 뭐다? 음운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탈락이나 축약 같은 경우는 음운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낱말이 발음될 때 자음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걸 우리는 자음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음 탈락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움 탈락은 그냥 읽어만 두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절대 묻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도움 탈락은 같은 자음이 연달아 발음될 때 하나의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인데 원래 한자로 하면 갓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운으로 배열을 하면 기읍 아 니은 니은 아 니은이 연달아 발음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켜서 현재는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 한자로 하면 목과인데 이것도 역시 미음 오 기읍 와라고 해서 기읍이 연달아 소리가 나니까 하나를 탈락시켜서 모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실제로 거의 묻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요거죠. 바로 시옷 탈락.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옷 탈락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시읒이 줄어드는 경우죠. 바로 어간 끝소리 시읒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자, 어간 끝소리 시옷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자, 이 경우는 중요한 게 바로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둘 게 바로 요거.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맞춤법 그 릴레이 뭐 혹은 막 웃긴 맞춤법 이런 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바로 병이 낫다 할 때는 요 시옷 받침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병이 낫다 할 때 요 시옷 받침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낫에다가 아서가 붙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나아서라고 쓰고 발음도 나아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그런데 이걸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뭐다? 새끼를 나타 같은 경우는 히읗이 탈락하거든요.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낫다 여기에 아서가 붙게 되면 적을 때는 히읗을 써서 나아서 쓰지만 발음할 때는 히읗이 탈락돼서 나아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즉 병이 낫다와 새끼를 낳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될 경우 발음이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표기는 이렇게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뭡니까 최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웃긴 맞춤법 뭐 모음 이런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거 그치? 뭡니까 빨리 병을 낳으세요 하니까 낳기는 뭘 낳아서 그래 낳아야지 그러니까 새끼를 낳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그러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히읗 탈락과 비교해서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탈락을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그죠?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 리을 탈락 같은 경우도 역시 표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달을 나타내는 달과 달이 합쳐져 가지고 원래는 달다리가 돼야 되는데 리을이 탈락이 돼서 다다리. 그렇죠? 말과 소가 합쳐져서 마소. 딸과 님이 합쳐져서 따님. 자, 여기서 우리가 마소 같은 경우, 그 다음 바느질 합쳐져서 바느질 같은 경우, 그렇죠? 활과 살이 합쳐져서 화살, 불과 삽이 합쳐져서 부사. 요런 경우는 특히 요 세 단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요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옷이 리을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히읗 탈락을 보게 되면은, 자, 히읗 탈락은, 자, 말 그대로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다른 탈락들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에 그 적용을 받아서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히읗 탈락은 표준 발음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말은 뭐다?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새끼를 낳다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면 히읗을 적어서 낳으세요라고 쓰지만 병이 낫다 같은 경우 시읒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되니까 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표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건 최근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탈락 현상해가지고 표기의 반영, 미반영, 그렇죠? 발음의 변화, 미변화, 막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음 탈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 탈락을 보게 되면은, 자, 낱말이 발음될 때 모음 하나가 역시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 탈락, 그 중에서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모음 탈락도 첫 번째 도문 탈락이 있습니다. 자, 자음의 도문 탈락은 별로 볼 필요가 없지만 모음의 도문 탈락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같은 모음이 연달아 발음될 때 하나의 모음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자, 용언의 어간 끝소리 모음과 그렇죠? 이어지는 어미 첫소리 모음이 일치하는 경우에 하나는 반드시 탈락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집에 가다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어간이 끝에 아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at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니까 어때? 가았다. 음문으로 보면 기읍 아 쌍시옷 디귿 아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와 아가 연달아 발음되니까 하나가 어떻게 탈락을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아서도 역시 마찬가지 나다와 나다와 아서가 만나가지고 나아서 니은 시읒 어가 되니까 여기서도 아가 하나 탈락해서 나서, 그렇죠? 태어나서 할 때 나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의 탈락은 자, 다음과 같은 용어들 역시 마찬가지. 이건 원칙에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적는데 의 탈락 뜨다가 어를 만나면 떠가 되고 크다가 어를 만나면 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요게 있어요. 김치를 담그다라는 말에 아가 붙으면은 이것이 담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이걸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담고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담구다에서 어가 합쳐져가지고 축약이 일어났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김치를 담는 건 우리는 담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아가 붙어가지고 김치를 담가라고 해서 의가 탈락하는 현상이 올바른 표기와 발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우탈락 같은 경우 뭐 국을 푸다 같은 게 국을 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어탈락을 보게 되면은 자, 에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서
어나 어가 사라질 때는 그대로 사라진 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개다 할 때 어가 붙으면 날씨가 개어가 날씨가 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날씨가 이제 맑아져가지고 소풍을 갈 때도 뭡니까? 우리는 오늘은 날씨가 개서 소풍을 갔다 할 때 개서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 내어도 역시 내 그렇죠? 배웠다도 뱉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요거죠. 바로 자음군 단순화. 자 예전 2009년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 밑에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화를 탈락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면 자 겹받침을 가지는 음절이 발음될 때 근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죠.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자 겹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겹받침을 가진 음절이 발음될 때 겹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가 소리 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음군 군자가 무리 군자거든요. 그래서 겹받침은 자음이 무리를 이룬 건데 이것이 하나로 단순하게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를 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바로 뭐야? 겹받침 중에 앞에 게 발음되는 경우를 모은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겹받침 기역 시읒,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읒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시읒은 기역으로 시읒이 탈락했죠.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지읒이 탈락했죠. 리을 비읍, 리을 시읒, 리을 티귿은 리을로 즉 비읍 시읒 티귿이 탈락했고 그다음 비읍 시읒은 비읍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넉 같은 경우도 뭡니까? 기역 시읒 받침이지만 발음하면 넉 시읒이 탈락돼서 발음되죠. 자리에 앉다 역시 마찬가지 지읒이 탈락돼서 발음되고 여덜 같은 경우도 비읍이 탈락해서 발음하고 외골 같은 경우도 시옷이 탈락해서 발음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를 특히 고등학교는 잘 봐야 돼요. 다만, 자, 밥은 자음 앞에서 무조건 뭐다? 밥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다가 맞는 것이 땅을 밟다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학생들이 자꾸 착각해요. 밟다, 밟아서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밟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비음만 올라가니까 밟아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음 앞에서는 밟다, 밟고, 밟지만이라고 밥은 무조건 밥으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널은 기본은 널이 맞아요. 알겠죠? 기본은 널로 소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두 경우만 넉으로 발음을 하죠. 그거는 바로 넙둥글다, 넙죽하다. 그쵸? 요거 아예 표기가 잘못됐네. 리을 비읍으로 바꿔야 돼요. 넙 할 때. 그래서 넙둥글다도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넙죽하다도 넙죽하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넓다, 넓고, 넓지만 해서 무조건 널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만 예외니까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겹받침 두 번째. 그렇죠? 바로 뒤에 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 게 발음되는 경우 겹받침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뭘로? 기읍, 미음, 비읍으로. 리을 기읍은 기읍으로. 앞에 게 리을이 탈락했죠.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역시 리을이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했죠. 리을 피읍은 뭐야? 피읍은 대표음이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리을이 탈락하고 피읍이 소리 나야 되는데 피읍은 받침에서 소리 날 수 없으니까 대표음이 비읍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닭, 달 하는 게 아니라 닭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삼 같은 경우도 삼, 읍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예외가 있어요. 자, 바로 용언의 어간 끝소리 리을 기읍은 기읍 앞에서 무조건 리을로 발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다 같은 경우는 디귿 앞에서는 그대로 막다예요. 알겠죠? 근데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맑고, 맑게, 맑거나 있다도 역시 마찬가지 다, 지만 막 이럴 경우 기역이 아닌 경우는 있다, 있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기역이 오게 되면 읽고, 읽게, 읽거나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그 의문의 변동 구분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두 법칙은 한자음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